지난 2월 24일 오전 4시 50분에 발발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덧 석 달째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이 펼쳐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행히도 수도인 키이우와 북부 지역을 다시 수복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비롯해 남부 지역의 전략 거점인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면서 전쟁 향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안보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밀과 원유 생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는 데다가 이에 연동해 각국의 물가가 끝모를 정도로 폭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20년부터 누적되어 왔던 금융위기가 서서히 발현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각국 국민들의 시름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로 인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재벌들은 자국 정부를 뜯어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연일 혈안이 된 모습을 연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러시아의 철강 재벌이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총극을 연출하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국민들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3일 러시아의 유력 매체인 프리마미디어는 러시아의 억만장자이자 신흥 재벌로 잘 알려진 알렉세이 모르다쇼프가 자신의 슈퍼요트를 몰고 한국의 부산항으로 출발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억만장자인 알렉세이 모르다쇼프가 지난 5월 22일에 자신의 슈퍼요트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러시아 매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의 슈퍼요트는 오는 25일에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매체는 러시아 철강왕이라고 지칭될 만큼 세계 87위의 재벌로 손꼽히고 있는 모르다쇼프가 직접 자신의 요트에 올라 이처럼 부산항에 도착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의 꼼수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내림으로써 그의 체포는 물론이고 슈퍼요트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르다쇼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러시아 재벌들은 전쟁 이전부터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려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특히 모르다쇼프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광산회사의 지분을 쪼개 아들과 부인에게 넘김으로써 서방 진영으로부터 제재를 피해왔고 길이만 142m에 달하는 자신의 슈퍼요트 역시도 러시아가 아닌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케이맨 제도에 등록하면서 다른 러시아 재벌과 달리 압류를 모면해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세계 각국은 러시아 재벌들이 소유한 호화요트를 압류하기 위해 연일 다각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6일에도 러시아의 또 다른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이가 이탈리아에서 소유하고 있던 1860여억 원 규모의 요트와 빌라를 이탈리아 정부가 전격적으로 압수하고 나선 데 이어 러시아에서 석유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이고르 세친 역시도 프랑스에 정박된 자신의 요트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압류되었던 만큼 현재 러시아 재벌들의 해외 자산이 연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속속 압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6일에는 아예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와 공조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재빠르게 압류하는 상황마저 벌어지면서 러시아 재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재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제재 피난처로 한국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 일본처럼 러시아와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또한 일본보다 느슨하게 취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제재 조치 역시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 재벌들의 제재 피난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르다쇼프 또한 자신의 슈퍼요트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부산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에 모르다쇼프가 5억 달러를 들여 건조한 노르호는 길이만 142m에 달하는 데다가 이를 운용하는 승무원만 40명에 달하고 연간 운용비용 역시도 5천만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엄청난 유용을 자랑하는 만큼 모르다쇼프가 이를 지키기 위해
부산행 이전에도 필사적인 움직임을 펼쳐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모르다쇼프 소유의 또 다른 슈퍼요트가 이탈리아에서 압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이셸의 빅토리아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노르호마저 압류시킬 수 없다며 지난 3월 15일에 3주간의 항해를 거쳐 노르호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해상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노르호는 러시아의 경제수역을 떠나 한국의 부산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재벌의 이 같은 행보는 자국 정부가 일으킨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반기를 들고 나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림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 당국 또한 현재의 상황을 넋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 조치가 내려지길 바랍니다.